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 아파트 무더기 미분양이 발생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값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청약시장 또한 찬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분양시장에 옥석 가리기 쌓여만 가고 있는 지방 미분양 물량에 여기에다가 주택 거래량인 1년 새 반토막이 났다는 겁니다. 또한 수도권에도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만 간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분양시장에 미분양 때문에 서서히 시름이 깊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2021년도 3분기 미분양 비율이 7.8%에서 2021년 4분기 미분양 비율이 무려 16.5%로 미분양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급증됐지 않습니까? 이처럼 미분양 아파트 비율이 급증하는 이유, 그러한 이유 또한 간단하죠. 첫 번째로 본다면 고가의 분양 가격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주광역시 같은 경우에 한 평당 3,384만원짜리 그런 아파트가 발생이 됐죠. 그래요. 지방 대도시의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3,384만원. 그렇죠. 비싸도 너무 비싸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한 4년 전, 5년 전만 해도 평당 분양가 1,000만원대 하던 그런 아파트들이 이제는 평당 분양가가 3,000만원대라. 그만큼 서울이든 지방이든 그렇죠. 분양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거예요.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 이유 두 번째로 본다면 기존 아파트 가격이 약보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은 기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따라서 분양 가격도 많이 오르고 기존 아파트 오르고 분양가 오르고 기존 아파트 오르고 분양가 오르고 그런데 이제 기존 아파트 가격이 약보합이라는 거예요. 상승세가 멈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지역은 하락세로 멈춰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으로 반전돼서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분양 가격만 올린다. 이러니 분양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미분양이 서서히 증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서서히 감소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이유로 본다면 대출 규제죠. 맞아요. 분양 가격 9억 원이 넘을 경우에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분양가가 10억이라 그러면 그냥 현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잔금 대출 시 DSR로 대출받기도 굉장히 까다로워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분양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까지 적용받게 됨으로써 분양시장 또한 매수세가 줄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네 번째로 본다면 주택 공급의 증가 맞습니다. 공급 물량 앞에서는 장사가 없듯이 공급이 증가되고 입주 물량이 증가된다면 미분양 또한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본다면 분양권에 대한 조세 규제가 있겠죠. 그 첫 번째로 본다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다. 이제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분양권 하나를 샀는데 기존 아파트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두드려 맞는다는 거예요. 또 분양권을 하나 샀는데 취득세가 중과세 두드려 맞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인데요. 1년 미만 70%, 1년 이상, 또 2년 이상도 60% 양도소득세 부과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분양권 투자를 해서 돈이 남았어. 돈이 남았는데 양도소득세 60%. 따라서 세금을 빼고 나니 별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하니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매수 심리가 서서히 얼어붙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입지가 별로 안 좋아. 그런데 분양권만 엄청나게 비싸. 이런 아파트들 이제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전처럼 사두면 올라가는 플러스 프리미엄 분양 시대에서 이제는 언제든지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도 속출하는 시장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지켜보세요. 미분양 아파트 더 증가될 것을 봅니다. 분양시장 또한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